233페이지 피시면 돼요. 233페이지요. 자, 오늘 조금만 할 테니까 딱 집중하셔서 잘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공부했는데 등차 수열은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우선은 233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네,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이런 등차 수열은 공차가 몇이에요? 공차를 D라고 하죠. D는 2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죠. 만약 없으면은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를 첫 번째 항 A1, 얘를 두 번째 항 A2, 얘를 세 번째, 얘를 네 번째라고 할 때 쭉 가요. 쭉 갔을 때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 n번째 항을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n번째 항 AN은 항상 DN하고 시작한다고 이해했고요. 공차가 2니까 일반항 AN은 EN하고 시작하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EN 플러스 1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스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특징이니까 기억을 잘 해놔야 돼.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다음 항은 11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등차 수열의 특징은 어떤 항에서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공차를 더해요. 그 말은 어떤 항에서 그 전번째 항으로 갈 땐 공차를 빼요. 따라서 너랑 너랑 더한 거나 너랑 너랑 더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두 개 더한 거, 요렇게 두 개 더한 건 가운데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두 개 더한 것도 얘 두 배 한 거랑 같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것도 얘 두 배 한 거랑 같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것도 얘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따라서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등차 수열의 특징,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집중해 잘 들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요렇게 두 개 더하세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 개수예요. 항 개수. 이거 다 더해보시면 보세요. 14, 14, 14, 14에다가 7을 더하니까 28에다가 7을 더해서 35가 되는데 등차 수열은 항상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14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항 개수. 항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2분의 5. 이렇게 거시면은 싹싹 약분돼서 7 곱하기 5, 7, 5, 35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 개수. 항 개수가 홀수개든 짝수개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죠? 10 뭐가 되겠죠? 10 뭐가 되겠죠? 3이 되겠죠? 만약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도 항상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6이죠. 16 곱하기 2분의 항 개수 몇 개야? 6개지. 이렇게 약분시켜서 계산해보면은 16 곱하기 3이에요. 항이 홀수개든 짝수개든 같습니다. 요렇게 더해도 16, 요렇게 더해도 16, 요렇게 더해도 16이니까 16 곱하기 3이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오늘 수업 끝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 개수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도식화해서 보여드릴게.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루어요?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플러스 쭉 가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AN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AN은 A1 플러스 n-1 D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공식만 선생님이 좀 적어드릴 테니까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야. 은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 개수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앞으로 SN이라고 정의할 거야. SN. S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A1이랑 더하니까 2A1 플러스 N-1D 이게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에요. 거기 곱하기 2분의 항 개수 곱하기 N을 걸어주면 이게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조금만 이따가 할 테니까 기본 문제부터 풀면서 선생님이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첫 번째 항이 2고요. 마지막 항이 18이고요. 항개수가 20이래요. 두 개 더하세요. 20,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20 곱하기 2분의 항개수 20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약분시켜주면 10이니까 20 곱하기 10 해서 200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항이 20이래요. 마지막 항이. 근데 마지막 항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몰라요. 마지막 항이. 근데 공차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 항을 구해서 이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해야 되거든요. 일반 항은 AN이죠. 지야, AN 한번 만들어 봐. AN은 몇 N하고 시작하겠어? 2N하고 시작하겠지? 그리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잡자고. 알겠지? 근데 마지막 항이 20이래. 그럼 얘를 20이 되도록 하는 우리는 항 번호를 구해야 되니까 넘겨주면은 얘가 32가 되는 거고 2n이 32를 만족해야 되니까 n은 16이야. 그럼 n은 16이란 말은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었다는 소리예요? 16번째 항이었다는 소리야. 16번째 항까지 요 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개수니까 두 개 더해주면 6이고 6 곱하기 2분의 항개수가 총 16개니까 2분의 16 걸고 6, 8, 48 이걸 48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래요.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개수.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11이니까 11 곱하기 2분의 항개수. 여기는 항이 몇 개야? 10개니까 2분의 10 걸어주면 되죠. 그래서 55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어. 땡땡땡. 그러면 얘가 확실히 첫 번째 항이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얘를 첫 번째 항 A1으로 가정하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반 항을 구해야 돼요. AN을 구해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차가 몇이죠?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N하고 시작해야 돼. 맞지? 2분의 1 N이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을 때 첫 번째 항 2분의 1이 나와야 돼. 끝났네? 그냥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이 2분의 1 N이잖아. 그럼 얘가 10을 만족하도록 하는 항번호를 구해야 되니까 N이 몇일 때? 그치? 20이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라는 소리야? 20번째 항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 개수가 총 20개라는 소리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항 개수 20 얘를 계산한 게 최종 답이 되도록 할 거야. 나머지 문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서 바로 필수예제 문제 풀면서 개념을 조금 더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열의 합 시작해 봅시다.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K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K항이 33이래요.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 A1이 7이란 소리고요. 일반항 AN을 만들어 볼게요. AN은 우리 지혜 다시 한번 해볼게요. AN은 몇 N하고 시작할까요? 2N하고 시작하겠죠. 공차가 2라고 줬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항을 7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뒤에 플러스 5를 붙여주면 되겠지. 맞지? 그런데 K번째 항 이렇게 쭉 가서 K번째 항이
33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33을 만족하도록 하는 K를 구해보자고. 33을 만족하도록 하는 K번장을 구하기 위해서 넘겨볼게요. 그럼 이 n이 28이 되는 거고 n이 14네. 그리고 그 말은 14번째 항이 33이었단 소리야. 여기까지 됐지, 진이야? 자, 근데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40 곱하기 2분의 한개수 2분의 14 때리면 됩니다. 그럼 약분식이면 7 되고요. 7, 4, 28이니까 280이 답이 될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항이 7이래요. 10번째 항이 21이래요. 자, 세 번째 항이 7이고 쭉 가서 10번째 항이 21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돼. 첫 번째 항을 알아야지 첫째 항 플러스 10번째 항 곱하기 2분의 한개수를 할 거야. 알겠지? 현주 알겠지? 우리 저번 시간에 항 두 개만 알면 등차 수열 문제는 끝났다고 했어요. A 10번째 항이 21이고요. A 세 번째 항이 7이라고 했어요. 공차를 구할게요. 빼주면은 10에서 3을 뺀 7D가 된다고 얘기했어. 21에서 7을 빼주면은 14죠. 그럼 공차 D가 2란 소리야. 일반항을 구할게요. AN은 몇 N하고 시작합니까? 2N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을 두 개나 알고 있어요. 세 번째 항도 알고 있고 10번째 항도 알고 있어. 10번째 항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요 N자리에 10을 집어넣었을 때 2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라고 맞춰놓고 첫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따라왔어? 자, 그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24 곱하기 2분의 한개수 한개수가 10개니까 2분의 10 약분 쳐주면은 5가 될 거고 24에다가 5를 곱하면 됩니다. 24 곱하기 5는 몇이죠? 120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봐.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도전. 맞니? 답 나온 사람? 지혜 답 나왔어? 송이 답 뭐 나왔어요? N은 6이요. 공차는요? 2요. 지혜는요? 6이요. D는요? N은 8. D는요? 2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A1부터 AN까지를 집어넣어서 요런 수열을 만들었는데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A1, A2, A3 쭉 집어넣어서 AN까지를 집어넣어서 요 수열을 등차 수열로 만들었는데 그 합이 마이너스 24가 된대요. 자, 이게 다 등차 수열이래요. 항 개수가 몇 개죠? n 플러스 2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 개수가 몇 개야? n개. 근데 한 개, 두 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항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고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이걸 다 더한 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마지막 항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한 개수 n 플러스 2로 잡히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24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n 플러스 2가 8이 돼야 되니까 n은 10이 돼야겠네. n 플러스 2가 8이 돼야 되니까 n은 6이 돼야겠죠. n은 6이 되는 거예요. n이 6. n이 6이란 소리는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몇 개의 항이 들어갔다는 소리야? 6개 항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n을 6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되고 공차를 구해 주셔야 돼.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주은아, 이거 몇 번째 항이야?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얘 몇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이죠. 얘 몇 번째 항이에요? 얘 몇 번째? 얘 몇 번째? 얘 몇 번째? 일곱 번째. 얘 몇 번째? 여덟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선생님이 대문자 A1이라고 잡고 얘가 이제 A7이 되는 거고 얘가 대문자 A8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해줘야 너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얘 항번호를 얘를 보세요. 공차를 7번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0에다가 7D를 더해야지 4가 되는 거니까 뒤로 넘겨주면 7D가 14가 되면서 그때 공차 D는 2라고 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D는 2가 되는 거고 항번호는 6개가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문제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습해보세요. 자, 필수 예제 11번.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52고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52고 첫째 항부터 쭉 가서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60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얘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첫 번째 항이 뭔지, 사실 30번째 항이 뭔지만 알면은 너랑 너랑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30 해가지고 답을 낼 거야. 근데 가르쳐준 조건이 이렇게 두 개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진짜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공식 말고는 없어요. 배운 대로 해보세요.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개수가 50이다. 식을 만들어야 돼. A1 플러스 A13 곱하기 2분의 항개수 13이 52다 라는 식 하나 만들어주고 첫 번째 항 플러스 20번째 항 A1 플러스 A20 곱하기 2분의 항개수 22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어. 요거는 이제 쓸모가 없고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정리해야 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13이랑 52가 4로 약분되니까 약분시켜주면은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좌변이랑 우변에 2를 곱해서 A1 플러스 A13이 8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20이랑 마이너스 60 약분시켜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를 마이너스 6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풀어야지 멋있게 풀었다고 소문이 날까? 바로 빼볼게. 이거 연립을 할 건데 내가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을 해봐봐. 자, 선생님이 잘 봐. 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나는 빼고 싶어. 너네도 앞으로 그럴 거야. 이렇게 빼봐봐. 그럼 A1 날라가고 A20에서 A13을 빼주면은 A20에서 A13을 빼주면은 그렇지 7D라고 바로 쓰자. 그럼 7D가 마이너스 6에서 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4가 돼. 그럼 공차 D가 뭐란 소리냐면 마이너스 2란 소리야. 공차를 구해버렸네. 공차를 구해버렸어. 그럼 공차를 구했으면은 얘 또한 A1 플러스 19D라고 만들 수가 있거든.
왜냐면 여기 A1이 있으니까 난 그냥 A1을 구해버리려고. 그래서 요 밑에 식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얘를 A1 플러스 19D인데 D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마이너스 38로 바꿔주고 A1이 더해지니까 2A1 마이너스 38D가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38 넘어가서 플러스 38 만들고 빼주면은 32가 돼요. 그러면 A1이 16이네. 첫 번째 항을 구해버렸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대로 데리고 와서 첫 번째 항은 16. 그리고 30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30번째 항 뭐 일반 항을 만들어도 되고 요 첫 번째 항 16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요? 29D를 더해도 되잖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9번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D는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58. 이렇게. 자, 계산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종 답을 구해야 돼요. 등차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대로 더하면은 32 마이너스 58 곱하기 2분의 한개수, 2분의 30.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32에서 58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26. 약분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3 곱하기 30 마이너스 390이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90. 넘어갈게요. 이것도 필수예제 12번도 생각을 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A5 네. 그리고 요거는 제 4항까지 최대 합이 네 번째 항까지가 그 최대값은 뭐가 나왔어? 16. 자, 셈이 한번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자. 자, 여기 봐주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가볼게. 첫째 항을 가르쳐 줬어요. A1이 7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과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같다. 그럼 이 말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가 서로 같다는 소린데 여기 A1, A2, A3 여기 A1, A2, A3가 똑같이 있으니까 싹 날아간다는 소리고 A4 플러스 A5가 0이란 소리야.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노? A4 플러스 A5가 0이란 소리예요. 근데 출제자가 몇 번째 항을 가르쳐 줬어요? 출제자가 몇 번째 항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써먹어야죠. 얘를 뭐로 바꿔요? A1 플러스 3D 플러스 얘를 A1 플러스 4D 맞지? A1이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 몇이라고 가르쳐줬어요? 7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7 플러스 7, 14 플러스 7D가 0이란 소리예요. 그럼 공차 D가 뭐란 소리야? 그래, 마이너스 2란 소리잖아. 사실 공차 구했고 첫 번째 항 알고 있어.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자신 있잖아. 일반항을 꾸며보자고. 일반항 AN은 몇 N? 마이너스 2N하고 시작해야 되고 첫 번째 항이 7이니까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7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9 이렇게. 자, 이렇게 꾸몄어. 자, 그럼 보자. 해석을 해볼게. 이것만 가지고.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 맞지? n자리에 5 집어넣으면 처음으로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는 A 다섯 번째 항이 될 거고요. 자,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7인데 계속해서 2씩을 빼주잖아요. 첫 번째 항, 이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는 2를 빼주니까 5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이제 2를 빼주니까 3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일 때는 1일 거고 다섯 번째 항일 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음수항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지 그 값이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음수항이 되기 전까지 더해준 게 최대가 되겠지. 음수를 더하면 이제 값이 줄어들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네 번째 항까지. 그리고 그 최대값은 요걸 다 더한 게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해도 14, 얘랑 얘랑 더해도 당연히 미쳤다. 얘랑 얘랑 더해서 8, 얘랑 얘랑 더해서 8이니까 최대값은 1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저 문 좀 준아 저거 방충망을 살짝 한번 눌렀다가 펴봐. 땡겨. 그렇지. 됐어. 자, 필수예제 13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봅시다. 자,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1, 24 이렇게 쭉 갈 건데 20 이상 100 미만이니까 21부터 시작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21, 24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마지막에 3의 배수는 99까지가 나올 거고 3의 배수들을 다 더해야 돼요. 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20부터 시작해서 5의 배수는 20부터 25 쭉 가가지고 1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00은 포함하지 않는 95까지 더해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다 더하고 이렇게 쭉 다 더할 건데 여기 계산되고 여기 계산된 거에서는 3의 배수임과 동시에 5의 배수인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는 이렇게 더할 때도 더해질 거고 이렇게 더할 때도 더해질 거니까 15의 배수는 빼줘야 돼. 요 x랑 y를 더한 거에서 15의 배수는 빼줘야 돼. 그럼 15의 배수는 30부터 시작할 거야. 30 플러스 45 플러스 공차가 15인 등차 수열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15의 배수가 15 곱하기 6이니까 65, 7이냐? 15 곱하기 몇이지? 6이잖아. 6, 5, 30. 90이죠? 여기까지죠? 자, 요걸 g라고 할 때 우린 최종적인 답을 x 플러스 y에서 g를 뺀 걸로 답을 내줘야 돼요. 3의 배수의 총합, 5의 배수의 총합에서 교집합,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빼줘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세워놓고 우리는 이걸 다 더해봐야 돼. 어차피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한개수니까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세팅하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반항을 또 구해봐야 돼. 앞에 문제랑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차가 3이니까 A에는 3n하고 시작할 거고 거기다가 첫 번째 항 1 집어넣었을 때 2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21이 나오려면 뒤에 18만 이렇게 해주면 일반항 AN이 나온 거고 그 AN이 99를 만족하도록 하는 항 번호를 구해줘야 돼. 그럼 18을 뒤로 넘기면은 99에서 18을 빼주니까 1 떨어지고 8 떨어지니까 3n이 81이 돼야 돼요. 3n이 81. 그럼 n은 81을 3으로 나눠주시면은 3, 2, 6, 21이니까 3, 7, 21. 즉 얘가 27번째 항이었다는 소리예요. 27번째. 자, 밑에 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얘는 공차가 5이고 첫 번째 항이 20인 등차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을 꾸밀 때 5N 플러스 15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얘가 95가 되도록 하는 항번호를 다시 구하자. 뒤에 넘기면은 5N이 95에서 15 빼주니까 80 될 거고 N은 16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항번호는 16번째. 그냥 의미상 B1이라고 잡고 얘를 B16번째 항이라고 잡을게. 그리고 얘도 이제 공차가 15인 등차수열이니까 AN 꾸며주면은 15N 플러스 15 이게 일반항이 될 거고 얘가 90을 만족해야 돼. 그럼 15 넘어가면은 75죠. 15N이 75를 만족해야 되네. 그러면은 N은 5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항이 되겠지. 얘를 C1이라고 했을 때 얘가 C5가 되겠습니다. Z라고 할까요? 네, G라고 할게요. 그럼 G1부터 G5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만 구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우, 하기 싫다 근데. 계산 좀 해주라 얘들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니네가 해.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필수예제 14번인데 어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시그마까지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집중을 하셔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쭉 가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할 때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 할 때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 A1 플러스 N-1D라고 나타냈어요. 그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쭉 가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앞으로 SN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인데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처리할 때 합공식이 첫 번째 항 플러스 n번째 항 곱하기 2분의 1 개수기 때문에 너랑 두 개 더하면은 2a1이고 플러스 n-1d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2분의 1 개수. 근데 한 개수가 총 n개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한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사실 요게 등차수열의 n항까지의 합공식 SN인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이 요런 공식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고 요 SN을 선생님이 분해를 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볼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SN에서 뭐가 변수야? 변수가 뭐야 얘들아? 변수. n이 변수야 n이. 요 항번호가 변수예요. 즉 이 n이 변수예요. 그럼 이 우변은 n에 관한 식인데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n에 관한 2차식이죠. n에 관한 2차식이죠. 네. 여기서 d랑 n이랑 곱해지면 dn. 잘 봐봐. n만 따라가 볼게. 요렇게 두 개 곱하면 dn에 n이 곱해지니까 dn 제곱이 나올 거고 그걸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dn 제곱이 나와요. 2분의 dn 제곱.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알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내가 다 풀어줄게. 네, 해줄게. 자, 일단 요 중괄호 안을 한번 풀어보자. 보여줄게. 2a1 플러스 요 소괄호를 풀면은 dn-d가 되는데 그거를 다시 전체 n을 곱해주면은 얘랑 곱해주면서 이제 dn 제곱 플러스 2a1n-dn 2a1n-dn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n을 통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2로 나눠진다고. 분모에 2가 있었으니까 이 2로 나눠지면은 2분의 dn 제곱 그리고 2분의 2a1 -dn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에
식의 특징과 식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이야. n제곱이에요. 근데 그 개수가 2분의 d고요. 여기 뒤에 n에 관한 식으로 통째로 뒤에가 다 묶이게 돼 있어. 그 말은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뒤에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다? n에 관한 몇 차식이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다? 계속했잖아 앞에서. dn하고 시작했잖아요. dn. n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1차식. 그 개수는 dn하고 시작했다. 뒤에 뭔지 몰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필기를 꼭 해놓으세요. 이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 2분 정도 AN이랑 SN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선생님이 조금 최면을 걸어 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서 보시면은 금방금방 문제가 풀려요. 자, AN이 4N 플러스 2예요.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대답하셔야 돼요. 공차가 뭐예요? 4예요. 첫 번째 항이 뭐예요? N자리에 1 집어넣으셔서 첫 번째 항이 뭐예요? 6이에요. 그죠? 혹시 공차가 4이고 첫 번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봐. 이랬어요.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n에 관한 몇 차라고요? 2차라고요. 그리고 개수가 2분의 dn 제곱이에요. 즉 얘가 얘를 반으로 나눠줘야 돼. 몇 n 제곱하고 시작해요? 2n 제곱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S1이랑 A1이랑 같아요.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 S1이 서로 같아야 돼.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6 나오려면 여기도 1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돼요. 근데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뒤에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은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상수항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n, 4n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래서 등차줄의 일반항 AN을 가지고 SN을 볼 수 있어야 되고 SN을 가지고도 다시 일반항 AN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등차줄의 일반항 AN은 2배 해줘야 돼. 얘는 날씬해요. 얘는 뚱뚱해요. 얘는 S라인이에요. 얘는 뚱뚱해요. 개수가 2배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4n 이렇게 될 거고 n자리에 1 집어넣으면은 S1이 A1, A1이 6. n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실력이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AN이 뭐 8n 플러스 2라고 가르쳐줬어. 바로 SN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SN. 몇 n 제곱? 4n 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이 SN을 가르쳐줬어. 이게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라는 걸 너네가 알아야 돼. 그래야 뒤에 시그마에 가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AN 볼게요. AN. 얘 날씬해요? 뚱뚱해요? 몇 n? 8n하고 시작해야 돼. n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10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0이 나야 된다고.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고.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등차 수열에 A 10번장을 구하래요. 왜 장난합니까? 자, SN을 가지고 선생님이 AN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몇 n이에요? 2n이에요. n자리에 1 집어넣어요. 2예요. 이 n자리에 1 집어넣어도 2예요. 끝났죠? A 10번장이 뭐예요? 20이에요. 이 문제 암산으로 풀면은 풀 수 있어요. 될 텐데. 아, 공차는 2잖아. D는 2요.
이거 그냥 틱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요거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297번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신지혜, 네. 답 뭐예요? 35. 35. 전주은, 답 뭐 나왔어? AN 한번 구해볼게요. AN은 몇 에 나오고 시작합니까? 4에 나오고 시작해야 돼요. n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네.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A 10번째 한 거라고 할 때 n자리에 10 집어넣어서 40에서 5 빼주면 35가 나온단 말이지. 잘했습니다. 자, 요 문제랑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서 이제 필수예제 15번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혹시 SN을 얘들아 잘 봐봐. SN을 2n제곱 플러스 4n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은 이거는 분명히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 맞아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인데, 혹시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n을 구하라고 하잖아. 요거는 좀 외워. 자, 외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n을 어떻게 구하냐? 잘 봐야 돼. 눈 떼지 말고. 요 3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만들어. 3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만드세요. 자, an은 4n 플러스 2. 근데 이게 두 번째 항부터, 이 n이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돼요. 즉,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야. 그럼 첫 번째 항, A1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다시 있다고 생각하고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S1이랑 A1은 같아요.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2 플러스 4 플러스 3, 6에다 3을 더한 첫 번째 항은 9이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수열이 있다. 근데 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항이 굉장히 보기가 싫다. 그래도 마이너스 1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만들자. AN은 몇에 나오고 시작해요? 2에 나오고 시작해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여기도 뒤에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고 첫 번째 항 A1은 얘가 다시 있다고 생각하고 n자리에 1을 집어넣는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 싹싹 날려서 첫 번째 항은 3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298번이요. 답이 뭐가 나왔니? 20? 22 나왔어? 진이야, 답이 뭐가 나왔어? 10? 9 나왔어? 우리 지혜는 16이요? 왜 다 다르죠? 주인은 뭐 나왔어요? 22요? 깝깝하다. 아유, 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렵지? 상수항이 있다. 상수항이 있을 때는 일반항 AN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AN은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든다. 2n하고 시작하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을 뒤에 쳐줘야 되고, 첫 번째 항 A1은 S1이랑 무조건 같아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3이랑 1이랑 더한 4에다가 2를 빼줘서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누가 뭐래도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고, 열 번째 항은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n자리에 10을 집어넣어서 20에서 3을 뺀 17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 플러스 17을 최종적인 답으로 내주시면 19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도 누적해서 테스트 볼 거니까 공부를 꼭 해오셔야 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이 강의 찍고 바로 업로드 시켜주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자세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자, 필수예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기울기가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2x라는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2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요 두 직선 사이에 y축의 평행한 직선, 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이렇게 놨대요. 그때 요 놈의 새끼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1이라고 가르쳐줬고 가장 긴 변의 길이를 10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 길이가 10이래. 요만큼의 길이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1 아니냐? 요 점의 x좌표가 1을 해줘야지 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점의 y좌표가 2가 되는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요 점의 y좌표가 1이 되면서 2에서 1을 뺀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10이란 소리는 요 점의 x좌표가 몇이란 소리겠어요? 요 두 교점의 x좌표가 몇이란 소리겠어요? 10이 돼줘야지 20에서 10을 뺀 요만큼의 길이가 1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거 플러스 쭉 가서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라면은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10이 된다는 소리야. 이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는 소리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쭉 가서 10까지 합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1이고 첫 번째 항도 1인 등차수열.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11 곱하기 2분의 한개수 10개 약분 해주면은 5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놓으세요. 1부터 10까지 합은 55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필수 예제 17번. 자, 이게 봐봐. 이게 이게 개념을 제대로 안 익히면 이 문제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A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AN을 우리는 바로 꾸밀 수가 있어요. 몇 n하고 시작하죠? 3n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 있죠? 맞죠? Bn은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몇 n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n하고 시작할 수 있죠? 첫 번째 항 1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플러스 2 잡을 수 있죠? 따라왔죠? 그런데 요 수열의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선생님은 요 수열을 통째로 CN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CN은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의 2n은 얘한테 2 곱한 거니까 6n 마이너스 4에다가 pn 얘를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고 잡을 수가 있네. 그럼 6n에서 n을 빼주니까 5n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란 소리야. 즉 5n-2를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 어쨌든 AN, PN을 썼으니까 이게 n번째 항이에요. 이걸 그냥 선생님이 다시 AN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AN이라고 잡고 S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N. 야, 좀 어렵다. 몇 n 제곱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2분의 5n 제곱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니까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3이 나와야 돼. 근데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5야. 그러면 2분의 1만큼이 더 있어야지 2분의 6이 되면서 3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맞춰놓고 얘가 100%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뒤에다가 n을 한 번 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2분의 5n제곱 플러스 2분의 1n이라고 맞춰주고 n자리에 10을 집어 넣으시면은
눈 떼지 말고 보세요. 10의 제곱 100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n자리에 10 집어넣어서 2분의 5 이렇게 됐나. n자리에 10 2분의 1 곱하기 n이 10이니까 5가 되겠죠. 10 해서 5.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은 55 약분돼서 50 곱하기 5 해주니까 250에다가 5를 더해서 최종적인 답이 25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굳이 SN을 이렇게 좀 뭐 어거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 사실 우리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만 알면은 너랑 너랑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한 개수를 때려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놨으니까 첫 번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3이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10번째 항은 n자리에 10 집어넣어서 50에서 2를 빼주니까 48이 될 것이고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한 개수 2분의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51 곱하기 약분돼서 5 똑같은 255라는 답이 나올 거니까 항상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빨라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활용 파트라서 너네가 요거 아마 선생님이 숙제로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오라고 해도 299번, 300번, 301번은 좀 어려울 거야. 이거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세 문제 한번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좀 도와드릴게. 도전. 지금까지 실력을 바탕으로. 자,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드린 거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드릴게. 어차피 질문할 것 같으니까. 자, 집중.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에는 F라는 점과 F'라는 점, Y축에는 점 P를 놨는데요. 요 점 P의 Y좌표가 N으로 정해져 있어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요 삼각형 PF'F라는 삼각형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선생님이 N이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때 AN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n이 요 점 P의 y좌표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0,1일 때 요 삼각형 위에 있는 변 중 x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a1이야. 그러면 요 변 위에 정수 x좌표랑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지를 카운팅 하셔야 돼. 몇 개일까? 한 개. 여기 몇이야?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0,0일 거 아니에요. 3개. 여기 몇이겠어요? 1,0. 정수점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A1일 때는 n이 1일 때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한번 해봐. n이 2일 때는 이 점의 y좌표가 0,2란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란 소리고요. 마이너스 2,0이란 소리고요. 여기가 2,0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0,0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수점은 여기서 나올까요? 여기서 정수점이 나올까? 나올까요? 나오겠죠? 요 사이에 정수점. 여기가 요 x좌표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마이너스 1,1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1,1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이너스 1,0. 여기도 1,0. 원래 기존에 있던 거에 몇 개가 추가돼? 4개가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럼 A2는 몇이겠어? 8이겠지. 4개가 늘어날 거 아니야. 아니 n이 3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0,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될 때는 몇 개, 여기 또 기존에 있던 거에 몇 개가 더 추가돼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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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이렇게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럼 또 A3은 4개가 더 추가됐네.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하는 게, 여기 어차피 등차수 이룰 거 아니야. 여기는 또 뭐가 되겠어? 12. 요 정도 했으면 됐어요. 요걸 다 더하라고. 요거는 16이 될 거고, 요건 20이 될 거고.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생각을 하라는 소리겠지. 자, 그럼 다 더하시면은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한개수. 24 곱하기 2분의 한개수. 2분의 5.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 항이 홀수개면은 요건 항이 짝수개야 홀수개야? 홀수개죠. 항이 홀수개지. 그럼 봐봐라. 원래는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한개수를 했는데 요 분모에 있는 2를 여기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게 되면 요 12가 딱 가운데 걸리는 항이거든.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딱 가운데 걸리는 항이 있어요. 요 항에다가 한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냥 1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2 곱하기 5에서 바로 60이라고 홀수개의 항에서 등차수열의 합을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답은 60. 이런 느낌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300번 문제도 선생님이 풀이를 해드릴게요. AN이란 수열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자, A1 플러스 A2를 첫 번째 항으로, A2 플러스 A3을 두 번째 항으로, A3 플러스 A4를 세 번째 항으로 하는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그럼 얘가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새로운 수열의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새로운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수열도 공차를 구하라는 소리는 등차 수열이란 소리고,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줘야 돼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야 돼, 통째로. 그럼 A2 플러스 A3에서 A1 플러스 A2를 빼주면 A2에서 A1을 빼줄 때 D가 되고 A3에서 A2를 빼줄 때 D가 되니까 D 플러스 D 해서 2D가 됩니다. 따라서 둘씩 더해서 더한 수열도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룰 것이고, 그때 그 수열의 공차는 2D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차는 2D라고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응? 4요? 그러니까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가 되겠지. 답은 2가 되겠죠. 답은 4가 되겠죠. 최종 답은 4. 자, 301번. 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선생님은 졸라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마지막 301번까지 정복을 해봅시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그러면은 요 수열의 첫 번째 항,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A1이 2란 소리야. 근데 AN의 공차를 모르니까 공차를 선생님이 D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공차를 D라고 가정해 볼게. 알겠지? 그럼 AN을 만들면은 AN은 몇 N하고 시작하겠어? DN하고 시작하겠지? 그치? AN 플러스 1은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봐봐. AN을 DN 플러스 C라고 만약에 이렇게 꾸몄어요. 그럼 AN 플러스 1은 요거의 다음 항이거든? 이게 N번째 항이면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AN 플러스 1은 요거 다음 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차를 한번 더해줘야 되니까 D만 더해주면 돼. 밑으로 내려갈 땐 D만 더해주면 된다고. 얘도 공차가 DN 플러스 D 플러스 C가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AN의 공차가 D일 때 AN 플러스 1의 공차도 D예요. 그러면은 3A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공차가 뭐가 될까? 얘한테 3이 싹 곱해지면은 3DN 플러스 D 플러스 C에 3을 곱해주니까 3 곱하기 D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잘 봐라잉. AN의 공차를 D라고 가정했어요. ECL의 공차를 D라고 가정했어요. AN 플러스 1의 공차 몇이죠?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몇이야? D잖아. 그대로 D로 유지가 되잖아. 근데 거기다 3을 곱했어. 그럼 요 수열의 공차는 몇 D가 되겠어요? 3D가 되겠죠. AN의 공차는 D로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3D에서 D를 빼준 게 이 수열의 공차 2D가 돼요. 근데 요 수열의 공차가 6이라는 소리는 2D가 6이라는 소리고 D가 3이라는 소리야. 이 D는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나타내요. 그럼 우리는 AN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AN은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 AN도 만들 수 있고 요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N 우리 앞에서 계속 했던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3n하고 시작합니다. 3n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3n-1로 꾸밀 수가 있고 요 n이라는 변수는 다시 k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3k-1이 100보다 크다.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럼 3k는 101보다 커야 되고 k는 3분의 101보다 커야 돼. 이 부등호를 만족하려면. 그럼 101을 3으로 나눠주면은 3, 3은 9, 11, 33.xx가 됩니다. 그럼 이 부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최소 34는 돼줘야지 이 부등호를 만족한다는 소리니까 k의 최소값은 3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린 거고요. 238페이지까지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어간 거 풀어서 가지고 오는 게 과제고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누적해서 테스트 볼 거니까 공부를 좀 해 오시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드린 진단 테스트